일단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셨고요. 또 정문부터 이렇게 면접장까지 오면서 디자인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게 있냐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수시가 비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저는 비실기 전형인데 실기 전형과 다른 본인만의 차별점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셨고요. 또 이거는 미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취향, 뭐 영화나 음악 이런 부분에서의 개인 취향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 중에 디자인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인상 깊은 디자인 하나를 얘기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유로 좋아한다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그런 비슷한 작품이 있는지도 물어보셨고요. 저만의 디자인이 뭔지 그거랑 그리고 앞으로 30년 뒤에 제가 뭘 하고 있을지 그것도 물어보셨어요. 또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싶냐고 했을 때 제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은지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나타낸다면,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다른 작품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물어보셨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공물이랑 자연물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아름다운 인공물이랑 자연물 말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돌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 즉석에서 생각해내서 답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공물로는 먼저 소설책을 꼽았어요. 제가 평소 김동식 소설집을 재밌어 하는데 그 소설집이 처음에 읽으려고 집어든 이유가 표지 디자인이 정말 끌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적인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내용 측면에서도 내용적 아름다움이 모두 충족시키기에 아름다운 인공물도 꼽힐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돌을 이제 들었는데 돌이 사실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여오는 재료이기도 하고 겉모습은 좀 투박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의 사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쓰임새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첫 질문은 자기소개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저 생기부에 있어 미술 창작 시간에 생기부에 대페이지망을 활용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교수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행복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아주 최근에 느낀 희망을 주제로 30초 영상을 만든다면 이 주제는 아까 윤영이도 똑같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질문도 똑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노래로 시각물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학교까지 오는 길에 불편했다는 게 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름답다고 느낀 자연물이나 인공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고요. 별명도 물어보셔서 별명에 대한 답변도 했었고 30년 후의 모습에 대한 질문 그리고 취미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답변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양혜규 작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양혜규 작가가 빨래건조대 같은 소재를 작품에 활용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 그런 한국인들의 공통의 기억이나 경험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한국적인 디자인인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자유전공에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고사에서 먼저 1번 문제, 작품 비교 분석 문제는 먼저 학원에서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각각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색이라든지 재질이나 또는 평면인지 입체 조형인지 이러한 섹션을 나눠서 각각의 특징적인 면을 분석하고 저만의 해석을 첨언하는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1번 문제에 나온 작품 중 하나를 골라서 연상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저는 위 그림
위에 나온 새 그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반가사유상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너무 묶이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번 문제에서 현대인의 고뇌와 자아의 상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윤리와 서상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인간 안에는 모두 내면에 부처가 있다. 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현대인들, 사회인들도 모두 내면에는 하나씩 부처를 품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부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의도를 파악해서 비교 분석하라고 제시가 되었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면접관분들께서 조형 요소를 위주로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순간에 순발력이 필요했는데 학원에서 조형 요소랑 의도 모두 분석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이 도움이 돼서 세 문제 분석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을 주제로 한 초상화가 제시가 되고 거기를 이어서 겨울에 해당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의 드로잉 문제였습니다. 저는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가 앉아있는 서재를 책상으로 디자인해서 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디자인을 퍼스널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디자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연결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와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겨울에 눈이 쌓인 듯한 그런 책상을 디자인을 해서 드로잉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제가 했던 미술 활동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희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해보면서 저희 실기 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그런 이탈로 칼비노가 앉아있는 책상을 디자인해서 그렸습니다. 스터디 앤 아트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